안녕하세요. 화학과 홍석진입니다. 저는 질병들의 계절성 코로나19도 그러한가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는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계절성, 세 번째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 마지막 결론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을 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에는 다양한 살아있는 동물을 판매하는 수산 도매 시장에 노출된 사람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이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를 일으키는 병원성 바이러스의 출현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최초 박쥐에서 유래하여 수산물 시장에서 판매된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하여 사람에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수용체에 대한 연구 결과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가 사용하는 ACE2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보면 표면돌기 단백질의 S1 도메인을 통해 숙주세포와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S2 도메인을 통해 막이 융합하면서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침투하게 됩니다. 이후 탈피가 일어나 바이러스 RNA 유전체의 복제가 일어나는 장소인 세포질로 방출됩니다. 유전체의 번역 과정에 필요한 요소는 숙주의 것을 사용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바이러스 복제 복합체가 형성되면 바이러스 복제 복합체는 전장 서열의 음성 가닥 RNA를 합성합니다. 합성된 음성 가닥은 양성 가닥 mRNA를 합성하기 위한 주용으로 작용하고 세포질에서 뉴클레오 캡시드 단백질과 유전체 RNA가 합체되어 나선형의 뉴클레오 캡시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핵심 구조는 막 외피 표면 돌기 단백질 등과 합체한 후 출하를 위해 세포 내에서 이동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타 RNA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증식 과정에서 돌연변이 및 빈번한 유전자 재조합 현상이 일어나며 특히 결손 돌연변이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의 계절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절성을 보이는 전염병이라면 독감이나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먼저 떠오르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전염병들도 개장성을 띱니다. 성병인 임질은 여름과 가을에 걸리기 쉽고 수두는 봄에 극성이며 소아마비는 여름이 전성기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병원체가 보이는 이러한 계절성을 의학은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뇌염이나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처럼 계절을 타는 이유가 명확한 전염병 또한 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독감과 감기의 계절성은 꽤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질환이 계절성을 띠는 이유를 알면 코로나19의 계절성 양상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전염병의 계절성 여부는 계절성 여부 또는 정도를 결정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병원체의 계절성과 숙주의 계절성입니다. 독감의 경우 바이러스의 안전성이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고 습도가 높아질수록 힘을 못 쓰는 반면 사람은 온도와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의 전망이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겨울은 독감 바이러스에게 유리하고 사람에게 불리한 기후라 독감이 쉽게 퍼지고 증상도 심해지게 되며 봄이 돼 날이 풀리면 이 관계가 바뀌며 독감의 위세가 시들해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전염병들의 계절별 발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질 외투의 안전성이 계절에 민감하다는 것인데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들이 아닌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계절성을 보이는 이유는 바이러스 입자의 구조 때문입니다. 리노바이러스나 아데노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기본 구조인데 핵산으로 이루어진 게놈을 캡시드 단백질 수백 개가 감싸고 있는 현상입니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 단백질이 박혀있는 지질막이 핵산을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지질막을 외투라고 부르는데 그 기원은 사람의 세포막입니다.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가 수백 마리로 증식한 뒤 빠져나올 때 세포막을 이루는 지질막을 몸에 두르고 발출하는 것입니다. 지질막 외투를 지닌 바이러스는 새로운 사람 세포에 부착할 때 지질막이 세포막과 융합함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고 숙주의 면역계를 혼란스럽게 해 공격을 피하게 됩니다. 대신 감염한 숙주에서 새로운 숙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외부로 노출됐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특히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외투가 쉽게 손상돼 바이러스가 활성을 잃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외투를 지닌 코로나 바이러스이므로 독감 시즌을 따르는 계절성을 보일 것 같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5월 날씨보다 더운 동남아 아시아에서도 만만치 않은 기세로 퍼지고 있어 독감과 같은 계절성을 보인다고 하기 힘듭니다. 위 사진에서 이제 왼쪽은 코로나19 환자와 오른쪽은 사망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리고 낮 길이의 변화가 면역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동남아 지역의 기후로 흔히 1년 내내 우리나라 여름 날씨라고 말하지만 설사 온도와 습도가 비슷하다고 해도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낮의 길이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면의 수직이 아니라 약간 기울어져 있어 적도를 제외하면 1년 동안 낮과 밤의 길이가 바뀌는데 위도가 높아질수록 편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하지의 낮이 밤보다 5시간 이상 길고 동지에는 5시간 정도 짧은데 유럽 인구 대다수가 사는 지역은 차이가 더 심합니다. 반면 적도에 가까운 저희도 지역은 동지나 하지나 낮의 길이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른 낮과 밤 길이의 편차는 사람의 심신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예로 계절성 우울증은 낮이 짧은 겨울에 주로 나타납니다. 또 면역계 계절에 따른 낮의 길이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면역계 관련 유전자 가운데 무려 4천여 개의 발현 패턴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변화가 병원체에 대한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낮이 길어질 때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커지고 임질균이나 소아마비 바이러스에는 취약성이 커지는 식으로 말입니다. 실제 독감이나 소아마비의 유행 패턴을 보면 위도가 높아질수록 계절성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위 사진은 월별 위도에 따른 소아마비 환자 발생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인데 첫 번째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것입니다. 사스는 2002년 중국 광동 지역에서 발생한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처음에는 동물 숙주로 사양 고양이, 너구리가 추정되었으나 바이러스 서열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자연 숙주인 박쥐로부터 바이러스가 유래하여 중간 숙주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스의 증상으로는 열, 기침,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데 사스의 표면 돌기 당 단백질에 대한 대표적인 수용체는 ACE2로 이는 상기도보다 하기도에 분포합니다. 이러한 수용체의 분포로 인해 감염 시 상기도 증상이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낮은 기온에선 오랜 기간 생존했지만 높은 온도에서는 빠르게 불활성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습도는 20% 이상 20% 수준으로 아주 낮거나 80% 이상으로 아주 높을 때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낮았습니다. 사스는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간 방어 장벽을 뛰어넘어 대유행의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2년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호흡 부전으로 사망한 사우디아라비아 남성의 객담 검체 배양에서 병원성이 높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인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메르스의 자연 숙주는 박쥐로 여겨지고 있으나 중간 숙주인 단목 낙타로 통해 사람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메르스와 사스는 심각한 비전형 폐렴과 같은 많은 임상적 양상에서 유사성을 띠지만 핵심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메르스 환자에서는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면서 종종 급성 신부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표면 돌기 당 단백질이 하기도 및 위장관, 신장에 존재하는 숙주의 다이펩티딜 펩티데이스4와 결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르스는 사스와 다르게 겨울이 되어서야 종식이 되었습니다. 이로 보아 메르스는 계절적인 양상이 사스와 확연히 대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온과 높은 자외선 지수가 메르스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았고 낮은 상대 습도와 느린 바람은 메르스 발병 위험을 낮추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여러 연구를 통해 몇몇 바이러스들에서 특정한 계절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계절성들을 보이는 이유로는 바이러스의 입자 구조, 위도에 따라 계절성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든 바이러스들이 계절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19는 아직 계절성을 띠는지 그렇지 아니한지에 대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고 상대 습도가 높은 곳에서 활성도가 낮았고, 메르스는 고온과 자외선 지수가 높은 곳에서 활성도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의 유행에 계절적인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신종 코로나가 메르스보다 사스와 더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으로 볼 때 향후 사스와 더 비슷한 추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후 요소가 코로나19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